일 안 벌리는 사람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 회사에서는 의견도 내고. 그래서 그걸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 밀려나가는 건 시간 문제죠. 예전과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 친구들이 못 견디는 문화도 있을 것 같아. 최근에 가정폭력 이런 거 배운대요. 애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때리면 가정폭력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는 대표님이 애가 가서 그런 교육 받아왔다. 너 지금 가정폭력 신고하라고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뭔가 좀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많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맞춰가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를 겪었던 또 세대랑 그렇지 않은 세대랑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서로를 바라봐줘야 되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약간 참을성이 많이 없기도 하고, 회사 자체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받으려고 오는 곳은 아닌데 너무 공평함을 따지는 친구들이 회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받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잘하면 그게 원래 좀 기본인 거고, 못하면 막 난리 나는데 회사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치가 서로 다른 느낌이 좀 있거든요. 회사는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고 이 친구는 기대하고, 이래서 좀 그냥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가장 해고 순위는 돈은 많이 받으면서 퍼포먼스는 못 내는 직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냉정하게 고임금의 저퍼포먼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업무를 할 때요, 내가 성과 얼마 냈는지 이걸 항상 기록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어필하셔야 되는 필요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돈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면은 퍼포먼스가 못 따라가면 더 위험해지겠네요. 당연하죠. 내가 안주하는 시기에 항상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임원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 잘릴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었던 거지. 근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서 움직이는 거고, 진짜 내가 회사에 고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성과로 돌아오고 그걸로 또 다른 데 이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당연히 트러블이라는 거는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PD님이 대표야. 그럼 일을 겁나 잘하는데 좀 트러블이 있어. 나한텐 잘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냅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때, 난 안 피곤한데? 회사는 진짜 무조건 능력이 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회사는 내 회사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사이가 좋다? 너무 사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1순위일 것 같아요. 무조건 예스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모르고 계속 막 네네네네 하는 예스맨들도 저는 회사에서 좀 왜냐면 그럼 나중에 일이 터지니까. 이런 분도 굉장히 1순위인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 되게 시니컬하신 분 있잖아요. 이건 아닌 거, 뭐 어쩌라고.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없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니컬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되게 머리만 큰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끝까지 진행해보고 실질적인 경험은 없이 실제로 뭔가 이루어내고 대안은 없는데 많이 주워들은 거야. 지시만 많이 해봤어. 그럴 때 사람이 되게 시니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있는 대안을 내는 사람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 안 벌리는 사람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의견도 내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상담했을 때 자기는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럼 나한테 일이 다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의견 무조건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 100년 1000년 있을 거 아니면은 의견 얘기해서 내 의견으로 뭔가 채택이 됐을 때 이걸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 밀려나가는 건 시간 문제죠. 회사에서 하는 건요, 사실 리스크는 회사에서 지고요, 잘 되면 진짜 내 거, 안 되면 회사 탓 할 수 있잖아요. 내 사업일 땐 리스크가 다 내가 져야 돼서 너무 무서운 거죠. 내 사업 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하면 좋거든. 회사는요, 배운다. 내공을 배우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나 파는 직업도요, 커피를 나는 머신만 닦고 관리만 하고 싶지만 온갖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원두를 사와야 되고, 좀 싸게 사와야 되고, 원두를 관리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일의 일환인데 어떤 걸 자르고 어떤 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일 일을 따지면 그 리턴 값이 저 사람 되게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뺀돌뺀돌한 사람으로 찍히거든요. 누구 일도 아닌 일들이 있어요, 회사에는. 근데 그걸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제가 또 그 컨설팅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증권회사에 일을 했는데요, 그쪽이 판이 되게 무서운 판인가 봐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누구누구씨 저는 책상 정리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한 번 닦아드리기도 하고 밑에 항상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씩 비워줘 좋겠다. 그런 모습 보이고 아무도
얘기하라고 안 하지만 그 탕비실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선배들이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되게 인사고과를 많이 잘 받았대요. 왜냐면 요즘 애들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좀 성실하다. 근데 내려서 되게 마인드 같은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네. 근데 그 사람 마인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연기자의 마음으로, 왜냐면 다 보거든요. 어른들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럼 우리 좀 영악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용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볼 거니까 그런 행동을 하자. 역으로? 그럼 나 마인드 좋은 청년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사람하고는 일하기 진짜 힘들었다. 이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 분으로 인해서 일만 잘 되지 대면이라는 주의를 갖고 있어요. 회사니까. 약간 감정 빼고 일하자라는 건데 그분은 되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안 좋으면 결제를 못 맡으러 가고요. 아, 진짜요?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어쩔 때는 오케이 됐다가 어쩔 때는 그거 갖고 되게 나무라는 면이 있어서 선배로서 아니면 상사로서 매력적이지 않다?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책이 있던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요즘 그분이 기억나는 책이었어요. 특히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일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분이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분이 오케이해서 처리한 일인데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에 아 진짜 이 조직은 일을 못하겠다. 왜냐면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어쨌든 뭔가에 대해서 검토해주고 책임을 같이 지자는 건데 굉장히 안면몰수를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 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료 입장에서는 직군을 받을 때 간호사 직군들은 서로 이제 교대로 맞아요.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조금 일이 느리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같이 협동으로 뭐 할 때가 있겠죠. 프로젝트. 그때 약간 트러블이 나는 거지. 그래서 공무할 때는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